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연휴 끝나고 또 바로 또 수업이라서 네, 그래도 뭐 저녁 때이니까는 아무래도 적응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수업으로는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수업이고요. 될 것 같은 게. 네, 왜냐면 다음 주가 이제 그 기말고사를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어 뭐 제가 이제 그 블랙보드에도 올리긴 했지만 그 기말고사는 이제 네, 비대면으로 이제 보고요. 예, 제가 그 잘못 파악을 해서 어쨌든 비대면으로 보고 아마 어 중간고사랑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뭐 어쨌든 제가 블랙보드에 올리긴 했지만 어, 사실 뭐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커버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만은 뭐 이제 배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구조에 대한 내용이 이런 하드웨어 베이스드 어택에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택에 대해서 좀 문제를 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구조 쪽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게 마련이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쪽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네,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스펙터랑 이제 멜트다운에 이제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펙터랑 이제 멜트다운을 다 포함을 해서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그 트랜지션 엑스큐션 어택, 보통 이제 하드웨어 어택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네, 죄송합니다. 그 컴퓨터 구조의 이제 그 취약점을 이용한 이제 하드웨어 어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캐시 사이드 채널을 이용한 그런 어택도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근데 사실 또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런 그 스펙터나 이제 멜트다운에 이용되는 사실 공격도 그 우리가 이제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의 하나라고 이제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캐시에 있는 그 타이밍의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렇지만은 이제 그 스펙터랑 이제 멜트다운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그 구조적 그 취약점, 그러니까는 그 컴퓨터 구조의 이제 취약점을 이용을 하고 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좋은 그 좀 더 이제 빠른 프로세서를 쓰기 위해서 개발된 아웃 오브 보드 프로세싱과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용한 공격이기 때문에 뭐 잡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그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스펙터 멜트다운 그 소개하는 그 웹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Q&A도 나와 있고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뭐 어떤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그 뭐 바이러스 검색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는 멀웨어 검색하는 프로그램으로 혹시 뭐 검출이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도 나와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코드에 녹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코드가 뭐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검출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검출을 하기 위한 뭐 연구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디펜스를 할 거냐, 막을 거냐, 뭐 그런 연구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예, 뭐 그럼 어쨌든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언젠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사실 지금 슬라이드를 업데이트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썼던 슬라이드가 아니라 좀 약간 이제 좀 깨끗한 그런 슬라이드가 이제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에 이제 그 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에 대한 구성 요소 컴포넌트를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태커가 어떤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을 만들고 또 그거를 이제 그 어택을 이제 실행을 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이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이런 구조적 취약점이 이제 발견이 되면은 이런 구조적 취약점은 이제 인텔이나 이런 뭐 AMD나 뭐 ARM 같은 그런 CPU를 만드는 회사에 리포트를 하고요. 그 리포트가 이제 이게 맞다라고 이제 판명이 되면은 그런 구조적 그 취약점에 대해서 등록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 지금 스펙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발견된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아류 이제 그 베어리언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스펙터에 대한 그런 변종들도 많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터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 그런 공격들도 이런 여러 가지 요 네 가지 컴포넌트들에 의해서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프리미티브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스페큘레이티브 프리미티브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트리거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펙터의 그 변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발생시킬 거냐, 스펙터를 어떻게 하면 발생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변종들이 좀 많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그 스페큘레이티브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요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스펙터를 이제 분석을 했던 것처럼 뭔가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이게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익스큐션이 가능하도록 그렇지만 그 스페큘레이션이 페일이 나도록 그 어태커가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그 브랜치 프레딕션을 이용한 그런 공격이 되겠고요. 그래서 브랜치 프레딕션을 스페큘레이티브 프리미티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윈도우잉 게짓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요 디스클로저 게짓, 그러니까는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수행이 되는 그런 인스트럭션들이 충분히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윈도우를 이렇게 확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짓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이게 짧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태커가 이제 계획을 했던 그런 공격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 윈도우를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이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를 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얘는 우리가 이제 좀 짧게 되면은 여러 번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격이 한 번에 막 이루어져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막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 걸쳐서 또 공격을 해서 그때 나오는 결과들을 또 조합을 해서 이렇게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을 또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윈도우인 게짓도 이제 중요한 요소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얘가 이제 그 짧아질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공격을 하는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격을 약화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클로저 게짓이 있고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수행되는 이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클로저 프리미티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캐시 타이밍 사이드 채널, 그 타이밍 사이드 채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데이터를 캐시로부터 읽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에서 사용되는 그런 구성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디펜스를 할 것이냐
이제 또 중요한 연구가 되겠죠. 예, 디펜스를 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네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막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타이밍을 이제 막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캐시에 대한 또 오늘 캐시에 대해서 캐시를 어떻게 프로텍트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배우게 될 텐데 그 캐시 자체에 대해서 또 이렇게 프로텍션 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을 거고 또 요 스페큘레이트 프리미티브 얘가 그 공격에 사용되는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또 패치를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네. 뭐 윈도우를 이거는 이건 약간 이제 설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윈도우를 이제 작게 하면은 뭐 좋긴 하겠지만은 사실 윈도우를 작게 하는 거는 뭐 이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클로저 계집 같은 경우에도 얘는 지금 공격에 사용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트랜지언트 익스큐션 어택을 하려면은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부분의 어떤 특성을 또 이제 검출을 한다든지 디텍션 한다든지 이런 연구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펜스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우리가 이제 스펙터랑 이제 멜트다운으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 그다음에 하드웨어 베이스드 그런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제 디펜스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동안 이제 연구됐던 그런 결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미티게이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뭐 소프트웨어 패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뭐 사실 스펙터나 이제 멜트다운이 이제 발견되고서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나 아니면 인텔이나 뭐 AMD 이런 회사들에서 패치나 어떻게 하면 이제 막을 것이냐 그런 미티게이션들을 발표를 해 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미티게이션이 이제 동작하는 방식은 앞에서 말했던 요 네 가지 그 컴포넌트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초점이 이제 많이 이제 돼 있는데요.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이 부분 가장 처음에 문제가 되는 요 스페큘레이티브 프리미티브 부분을 사실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려면은 제가 이제 스펙터 코드도 이제 좀 올려놨잖아요. 그거 한번 돌려보셨나요? 사실 컴파일된 코드도 이제 올려놨는데 돌려보시면은 아마 시크릿 매직 워드라고 돼 있는 게 짝짝짝짝짝 보여지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실행시켰으면 아마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네, 결국에는 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이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막을 것이냐에 초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런 캐시 사이드 채널은 캐시 자체가 이제 사이드 채널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얘를 이제 막는다던가 이런 건 할 수는 있겠고요. 윈도우인 계집도 이거는 뭐 어태커가 설계한 거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쉽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페큘레이티브 프리미티브나 디스클로저 게짓을 어떻게 하면은 막을 거냐 이거에 대한 뭐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스펙터를 이제 맞는 방법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엘펜스라든지 아니면 CSDB라는 인스트럭션을 사용을 해서 또 막기도 합니다. 근데 엘펜스나 이제 CSDB라는 게 무엇냐? 사실 얘는 여기 보면은 엘펜스라는 거는 이 펜스 다음에 어떤 인스트럭션이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싱으로 실행되는 거를 막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보시겠지만은
그 following instruction이 실행되는 거 이제 막는데요. 요거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하게, 그러니까 뭔가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이 실행이 돼가지고 그 어떻게 그 프레딕티브한 결과로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싱으로 이제 실행되는 예, 그런 부분을 막는 겁니다. 알펜스. 그러니까는 사실 그 스펙터라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플러스 스페큘레이션을 이용을 하잖아요. 이걸 막는 겁니다. 알펜스. 그러니까는 시퀀셜하게 엑스큐션이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타이어 될 때까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뭐 들으시면은 얘를 막기 때문에 성능에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얘가 이제 모든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막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펜스라는 거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엘펜스 다음에 엘펜스 전에 있는 이 인스트럭션이 리타이어가 되면 엘펜스는 그냥 다 흘러가요.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싱으로 또 이제 돌릴 수가 있지만은 여기 엘펜스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실행이 다 끝나야지만이 뒤에 부분을 엑스큐션을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요 소프트웨어 미티게이션은 뭐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패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컴파일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뭔가 스펙터에서 이용이 될 수가 있겠네라고 한 부분에다가 알펜스를 싹 집어넣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뒤에 부분이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실행이 이제 아웃 오브 보드 프로세싱으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스펙터가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요 얘랑 이 부분을 지금 태클을 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요것도 이제 뭐 CSDB도 뭐 비슷한 요건 ARM, 그러니까 엘펜스는 이제 x86, 인텔과 AMD에 이제 있는 명령어고요. CSDB는 이제 ARM 명령어인데요. ARM도 이제 메모리 베리어. 그러니까는 그, 어쨌든 그 지금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아웃 오브 더 프로세싱으로 되는 부분을 이제 막는 그런 뭐랄까 명령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끼워 넣어야 돼요. 뭐 얘도 엘펜스도 마찬가지고 CSDB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해결을 하려면은 이 명령어들을 원래 있던 그 명령어 사이사이마다 끼워 넣어야 됩니다. 뭐 이걸 사람이 다 끼워 넣을 수는 없겠고 컴파일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컴파일러가 이제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끼워 넣을 수밖에 없죠. 그 어떤 옵션을 주게 되면은 그 스펙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코드에다가 이제 끼워 넣는 그런 끼워 넣을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 컴파일러가 이제 그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엘펜스를 이제 끼워 넣게 이제 되겠고요. 뭐 LLVM이라는 이제 컴파일러도 역시나 이제 엘펜스라는 분석을 해서 이제 엘펜스를 이제 끼워 넣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만약 이제 엘펜스를 이제 끼워 넣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익스큐션 되는 거를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스펙터가 이제 동작을 못하는 거죠. 디스어드밴티지는 무엇일까요?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싱이 사실은 그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기능이잖아요. 그 프로세서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인데 그거를 막아버리면은 예,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굉장히 이제 심해지게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프로그램마다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은 뭐 어떨 경우에는 50% 그러니까는 거의 1.5배 느려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50% 사실 50%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1.5배 느려진다라는 소리니까는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심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릅니다. 얼마나 엘펜스를 많이 끼워 넣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마다
다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러면 멜트다운은 어떻게 이제 해결을 했느냐?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요 우리가 이제 그 버추얼 메모리에서 요 커널 스페이스로 이제 접근했을 때 그 페이지 폴트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요 커널 스페이스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것이냐? 사실 접근하면 안 되는데 또 인텔의 그 스페큘레이터벽에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인텔 프로세서가 이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것이냐라는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결국에는 또 뭔가요? 요거 스페큘레이션 프리미티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서 출발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방식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어택이 일어날 수 있, 어택이 이제 발생하는 어태커가 이용을 하는 요 스페큘레이션 프리미티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디텍션을 해가지고 뭐 막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얘가 이제 동작하지 않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카이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요 커널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 랜더마이제이션, 좀 긴데요. 네, 줄여서 카이저라고 이제 부릅니다. KASLR, 카이저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부팅 타임 때마다 요 커널 스페이스 어드레스를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부팅을 이제 하게 되면은 커널 영역이 딱 이제 세팅이 되게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요 카이저 전에는 요 커널 어드레스 부분은 항상 이제 일정한 부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할당을 해놓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요 커널 영역을 뭐 어태커가 알아내서 거기에 이제 접근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는 결국 이제 카이저라는 방식을 써가지고 커널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 랜더마이제이션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 막 어태커가 이제 알아내지 못하게 이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사이드 채널로서,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한번 부팅 타임에 이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부팅이 된 다음에는 사실 그 영역은 그냥 또 픽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계속 켜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어때커가 어쨌든 막 열심히 이제 또 분석을 해서 그 또 그 커널 영역을 이제 알아낸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찬스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패치를 한 게 된 거는 커널 페이지 테이블 아이졸레이션이라는 기법, KPTI라는 그런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 KPTI가 적용된 그 커널을 4점대 버전인가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됐고요.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온오프 시킬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사실 8세대나 이런 부분에서는 멜트다운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커널 페이지 테이블 아이졸레이션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커널 모드냐 이제 유저 모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유저 스페이스에서 사용하는 요 뭐 페이지 테이블과 그 다음에 커널 스페이스에서 사용하는 페이지 테이블을 세퍼레이션 시켜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저 모드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접근할 수 있는 커널 영역을 확 줄여놨어요. 일단 필요한 기능. 완전히 이제 그 커널 스페이스를 완전히 그 세퍼레이션 시켜놓으면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중요한 그 뭐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럽트가 들어온다든지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그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하려면은 뭐 또 점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번거로운 거를 또 거쳐서 해야 되니까 그 핵심적인 기능, 예를 들어서 이제 시스템 콜, 그다음에 인터럽트,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커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 유저 모드에서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나머지는 다
막아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커널 페이지 테이블을 서로 다르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겠는데 어쨌든 이 영역은 그 가려면은 사실 모드를 또 체인지를 하고 또 접근을 해야 되는 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퍼포먼스가 많이 그 나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멜트다운은 패치를 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어쨌든 소프트웨어 방식은 요거예요. 그 스페큘레이티브 프리미티브를 어떻게 하면은 막을 것이냐. 요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하드웨어 방식은 하드웨어 베이스드 어택 같은 경우에는 스페큘레이티브 프리미티브를 통해서 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를 언제 어떻게 하면 이제 막을 것이냐 나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격 방식이 이제 분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해서 그 걔를 이제 디세이블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패치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지만은 얘는 하드웨어적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키텍처,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거는 인스트럭션이잖아요. 이 인스트럭션은 사실 그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컴퓨터 구조 설명을 드릴 때 컴퓨터 프로세서라는 게 뭐냐, 컴퓨터라는 게 뭐냐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컴퓨터가 이제 받아들이는 인스트럭션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소프트웨어는 각각의 인스트럭션들이 그냥 실행이 돼서 결과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 거지 그 소개가 어떻게 되는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이런 뭐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뭐 세밀하게 컨트롤을 한다던가 그 뭐 세밀하게 이제 디세이블 시켰다가 다시 온 시킨다거나 물론 이제 인텔의 이제 엘펜스나 같은 명령어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거를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명령어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파인 그레인드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프레딕터 스테이터를 뭐 검출하는 능력을 뭐 막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니마이즈 어택 윈도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긴 하지만은 뭐 근데 어택 윈도우를 작게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좀 뭐랄까 완전 이제 없앨 어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많이 실행하면은 오랫동안 실행하면은 또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 센서티브 인포메이션을 계속 트랙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얘가 지금 그 어디서 읽어지는지 아니면은 어디서 또 뭔가 바꾸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트랙하는 방법이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뭔가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죠. 계속 이제 뭐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던가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서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소프트웨어 미티게이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은 결국 소프트웨어 미티게이션의 문제는 뭐냐? 퍼포먼스가 굉장히 낮아져요. 퍼포먼스 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안이 중요하다는 건 좀 알고 있긴 하지만 보안은 이제 중요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디펜스 막으려고 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퍼포먼스를 희생을 해서 막을 수밖에 또 없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처리한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이제 하드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잖아요. 그걸 소프트웨어로 막는다? 네, 쉽지 않겠죠.
하드웨어 자체가 아까 그 시큐리티 컨셉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동작을 할 때,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동작을 할 때 그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별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만 설계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안적으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보안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걸 가정하에서 또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이제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거 이제 소프트웨어로 지금 이제 막아야 되는데 예, 그게 쉽지는 않겠죠. 하드웨어 문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패치를 한다는 거.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스페큘레이티브 프리미티브를 뭔가 태클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세밀하게 이제 우리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드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요거는 그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를 제가 그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으로 분류되는 어택들, 뭐 예를 들어 스펙터가 있고, 뭐 멜트다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포시에드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뒤에 사실 요 테이블이 더 긴데 제가 잘라내라고 그게 또 이게 없네요. 뭐 MDS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용한 그런 공격들이 있고 거기 보면 CVE 번호도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밝혀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등록을 하고 그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뭐 스펙터 V1, 뭐 V2, 뭐 스펙터 NG4 여러 가지 거뭐 포시에도 이렇게 있는데 뭐 앞에 나온 부분들은 거의 이제 스펙터와 스펙터의 이제 변종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냥 어떤 아키텍처가 이제 영향을 받느냐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멜트다운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요 커피 레이크가 이제 8th 제너레이션이 되겠고요. 이제 8세대, 인텔 8세대죠.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8세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코드, 인텔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 코드를 이용해서 좀 패치를 이제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 이후에는 인텔이 이제 패치를 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바꿔놔서 그 사실 멜트다운이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이제 받고요. 그래서 멜트다운 찾아보면 재밌는 게 그 패스워드를 이제 막 읽어내는 그런 뭐 동영상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진, 사진을 멜트다운으로 막 읽어내서 다시 복원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아주 하이 밴드위스로 시크릿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 스펙터도 뭐 잘 이용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뭐 데모도 있긴 한데 결국에 이제 9세대 이후로는 뭐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패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드제어로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예, 디펜스 한 거죠. 예, 사실 멜트다운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보면 AMD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인텔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너레이션이 증가하고 AMD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데 AMD는 not affected 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스펙터 B1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리컴필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아까 말했듯이 FS 집어넣는 건데요. 너무나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브랜치 프레딕션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지금 뭐 아마 코드를 혹시 뭐 실행시켜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지금 뭐 저도 이제 뭐 최신 컴퓨터를 쓰진 않지만 예, 제 컴퓨터에서도 분명히 스펙터 코드가 동작을 하고요. 뭐 아직까지도 동작을 할 거라고 제가 좀 최신 CPU로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마 아직까지도 동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좋고 실험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리컴필레이션인데 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 알펜스 집어넣는 거라서
이거 안 돼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백워드 컴패티빌리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리컴파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패치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서.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OS나 버추얼 머신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마이크로 코드 O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해결 방식을 패치예요. 이건 패치. 그러니까는 원래는 동작을 하고 하드웨어적으로도 이제 취약점이 존재를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어떻게 패치를 이제 생각을 해서 막아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역시나 부작용은 있습니다. 퍼포먼스나 이런 것, 퍼포먼스가 굉장히 이제 나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솔루션을 어, 뭐랄까 하드웨어적인 솔루션을 개발을 해야 돼요. 예, 예, 하드웨어적인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하드웨어 아키텍처적으로 이제 연구를 좀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어, 열심히 연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코드는 이제 막는다 하는 그런 연구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하드웨어에 이제 적용이 되려면은 그 지금 그 CPU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쉽게 집어넣기도 어렵고 인텔에 이제 뭐 물론 이제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제 버그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걸 막으면은 하드웨어적으로 막으면은 되는 거긴 하지만 그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또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아키텍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연구 내용 중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연구 내용 뭐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인비지 스펙이라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인비지 스펙은 이제 스펙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이냐, 예, 스펙터를 어떻게 하면 이제 막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연구이고, 또 요거는 이제 그 리두라는 이제 다시 실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펙터를 이제 막는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좀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서 스펙터의 문제는 뭐냐? 캐시 사이드 그 사이드 채널을 뭐 이용을 하는데 그때 그 캐시 사이드 채널을 이용할 때 요 디스클로저 계집 이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요 디스클로저 계짓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요 디스클로저 계짓의 결과가 어디에 업데이트가 되느냐? 얘가 캐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게 이제 스펙터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요 캐시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그냥 단지 퍼포먼스를 위한 어떤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에 뭐 데이터가 있든 없든 얘는 신경 안 써요. 그렇지만은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을 이용해서 공격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 디스클로저 게짓이 실행이 되었을 때 그 디스클로저 게짓의 결과가 캐시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그 막을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인비지 스펙인데요. 인비지 스펙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결국에는 문제는 그, 그 어떤 그 로드 인스트럭션 그러니까는 캐시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그 메모리 인스트럭션들이 어느 순간에서는 세이프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세이프하다라는 것을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 요 디스클로즈 게짓이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캐시에 남아요. 근데 얘가 이제 그러니까 세이프한 그런 동작인지 아니면 언세이프한 동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어태커가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태커가 사용하는 코드가 아니라 그냥 노멀한 코드가 그냥 실행이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방식은 노멀하게 얘가 실행이 되든 아니든 그냥 다 그 아웃 오브 보드 프로세싱을 막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퍼포먼스가 이게 낮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얘가 세이프한 동작인지 언세이프한 동작인지를 아는 거는 막 아웃 오브 보드 프로세싱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이제 막 실행이 됐는데 이 스페큘레이션이 진짜 true라는 게 발생했을 때 아니면은 얘는 false네 라는 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얘는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세이프한지 언세이프한지 모른다라는 거는 그럼 얘를 캐시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딘가 이제 아직은 얘가 이제 세이프한지 언세이프한지 모르니까는 캐시에 이제 그 안 집어넣고 있다가 그냥 세이프다는 게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캐시에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 인비지 스펙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지나면은 세이프 아닌 거니까는 얘를 업데이트를 해놓겠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버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캐시가 여기 있고 캐시 이제 업데이트를 보통은 이제 하는데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익스큐션이 돼도 근데 이제 얘는 이 업데이트가 세이프한지 언세이프한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하기 전에 미리 그냥 어느 버퍼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이프하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때서야 캐시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unsafe하다. 예를 들어서 unsafe 뭐 스페큘레이션이 이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틀린 경우죠. 틀린 경우에는 그냥 얘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저장 안 하고. 예. 그러니까는 unsafe한 구간에서는 버퍼에 집어넣고 있다가 세이프하게 되면은 걔를 다시 그 캐시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인비지 스펙입니다. 예. 예. 또 하나 이제 그 가장 뭐 나이브,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가장 심플한 거는 그 로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랄까 로드가 이제 세이프 그 요 탑에 갔을 때 이제 완전히 업데이트를 해버리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너무나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낮춰버리기 때문에 걔는 이제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 인피시 스펙은 버퍼를 하나 집어넣어서 얘가 이제 세이프하다는 게 판정이 되면은 캐시로 집어넣는 동작을 하겠다라는 것이 인비지 스펙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 요 게짓을 그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면은 뭔가 캐시를 이제 바꾸잖아요. 근데 요 캐시 코드는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이제 수행이 돼요.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수행이 되니까 얘를 이제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수행을 하지 말고 캐시 옆에 있는 버퍼에다 집어넣어요. 이걸 이제 스페큘레이션 버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페큘레이션 버퍼에 집어넣은 다음에 얘가 스페큘레이션이 맞았네? true라고 이제 되면은 그때서야 캐시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비지 스펙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 전까지는
캐시에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어. 라는 그런 팔러시로 우리가 이제 CPU를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인비지 스펙 방식은 캐시에 저장되기 전에 캐시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얘가 그 보안적으로 세이프한지 언세이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언세이프한 거죠. 얘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 언세이프하기 때문에 얘는 잠시 버퍼에다 집어넣어. 얘가 이제 스페큘레이션 버퍼에다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실행이 돼서 캐시를 업데이트 하겠네. 스페큘레이션이 리저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캐시로 집어넣어도 되겠다. 어차피 캐시에 들어갈 거니까. 만약 이제 그 스페큘레이션이 페일이 나면은 얘는 어차피 캐시로 집어넣으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지워버리고요. 스페큘레이션이 true가 되면은 캐시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예,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는 그 스펙터 방식에서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캐시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 하는 거를 이렇게 막고 있다가 안전하네? 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은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비지 스펙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퍼포먼스에서 문제가 낮은 퍼포먼스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지금 얘는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실행되는 어떤 로드 인스트럭션이나 이런 메모리 액세스하는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 그 캐시로 이제 그 가기 전까지 요거 이제 비저빌리티 포인트라고 하는데 캐시로 가기 전까지는 프로세서에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요 데이터를 다른 코어에 있는 프로세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요게 이제 쉐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코어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얘가 이제 캐시에 이제 집어넣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뭐 계속 액세스를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갖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캐시에서 이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뭐 로레벨 캐시로 가든지 메모리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캐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데이터가 빨리 캐시로 와서 캐시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인비스펙은 얘가 이제 세이프 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나이브한 그런 나이브하게 이거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이 아니라 그냥 로드가 이제 그 리타이어 될 때, 그러니까는 커밋이 될 때 그 캐시를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어떤 방식이고요. 그때 이제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74%, 예, 굉장히 높죠. 예. 그렇지만은 인비지 스펙으로 이제 했을 때는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21%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요거가 거의 이제 그 FNS 비슷한 그런 방식이 될 텐데, 예, 보시면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크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펙터 업텍 모델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인비지 스펙으로 할 경우에는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21%에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다른 방식이 이제 클린업 스펙인데요. 이 클린업 스펙은 아까 그 인비지 스펙이 어떤 로드 인스트럭션이 이제 세이프 할 때까지 그 캐시를 업데이트 하는 거를 기다린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 그 스킴이라고 이제 보면은 클린업 스펙은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라는 거는 그 뭔가 이제 캐시가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때문에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업데이트가 된 거는
나중에 이제 speculative execution이 fail. 틀릴 수가 있잖아요. 틀릴 경우에는 얘를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를 시켜준다라는 것이 클린업 스펙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언두하는 거죠. 한번 실행을 시켜놔요. 캐시에다 뭔가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얘가 틀렸네.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노멀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겨놓는데 어차피 뭐 이거는 남겨놓더라도 이제 퍼포먼스 상의 문제만 생길지 뭐 이게 뭐 별 이상한 데이터를 만든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단지 이제 그 보안의 문제가 될지. 네, 근데 이제 클린업 스펙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남겨놓는 게 아니라 틀렸네 하면은 원래 됐던 거를 다시 지워버립니다. 다시 이제 그래서 캐시 상태를 옛날 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언두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그 인비지 스펙은 뭔가 업데이트를 할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세이프 안 하면은 딱 실행을 하니까 이제 이걸 이제 리두 방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페이퍼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인비지 스펙, 클린업 스펙은 캐시는 업데이트를 해놓지만은 얘 업데이트 된 거와 스페큘레이션이 틀릴 경우에는 다시 옛날 스테이트로 돌려놓겠다라는 것이 클린업 스펙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식이 그래도 좀 요 인비지 스펙보다 이제 퍼포먼스 상으로 좀 이득이 있는 것이 우리가 스페큘레이션을 왜 하느냐 그리고 스페큘레이션이 왜 효과적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하는 이유는 프레딕션이 꽤 높은 확률로 맞기 때문이에요. 브랜치 프레딕션 지금 뭐 확률이 거의 제가 90% 넘는다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그 정도 확률이 되기 때문에 브랜치 프레딕션 같은 뭐 하드웨어를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추가를 해서 퍼포먼스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큘레이션을 이용하는 하드웨어는 웬만한 경우에 그 히트 레이트, 그러니까는 프레딕션이 맞는 그런 확률이 높아요. 인비지 스펙은 스페큘레이션이 결정되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스페큘레이션이 맞아야지만이 얘를 써줍니다. 그 말인즉슨 얘는 틀릴 거를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기 전까지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는 나는 뭔가 이제 캐시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얘가 맞았네? 하면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약간 손해죠. 그러니까 어차피 맞는 확률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적어놨어도 문제는 없는 그런 인스트럭션들인데 얘가 맞을지 틀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늦게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업데이트를 해도 문제가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95%의 경우에는 캐시에다 그냥 써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5%의 확률로 얘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게는 이제 스페큘레이션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5%의 확률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고 있다.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 확률로 틀릴 수가 있잖아. 기다리고 있다가 맞았네 하면은 여기 써주는 거고 틀렸네 하면 여기 지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95% 확률로 이제 맞기 때문에 그냥 써버려도 95% 정도는 그냥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원두 방식은 그냥 써버려요. 처음에는 써버리고 틀렸네 하면 5%의 뭐 확률로 틀렸네 하면 다시 요 스테이터스를 롤백
원래 상태로 고쳐주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리오도 버퍼랑 사실 비슷해요. 방식이. 그거를 캐시에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클린업 스펙이 이제 되겠고요. 그럼 먼저 어떻게 이제 그 얘를 이제 하느냐? 뭐 클린업 스펙은 L2 캐시를 이용합니다. L2 캐시가 아무래도 L1 캐시보다 이제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이제 L1 캐시에서 이제 뭐 이빅션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L2에 이제 저장을 할 수가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L2 캐시에 이제 저장을 해놓다가 다시 그 얘가 그 스페큘레이션이 이제 뭐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L2 캐시에 저장된 거를 다시 L1으로 옮겨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언두 방식이라고 이제 하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L2 그러면 이제 L2를 또 이제 가지고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L2 같은 경우에는 랜더마이즈 방식을 해서 막 섞어줘요. 그 웨이를 이제 셋에 있는 블럭들을 섞어주게 이제 된다거나 아니면 랜더마이제이션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L2에 있는 내용들을 또 섞어주게 됩니다. 왜냐면은 L2의 셋이 되게 이제 레귤러하게 이제 또 접근이 가능하게 되면은 또 이제 클린업 스펙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공격 방식을 이제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최근에 논문에서 클린업 스펙을 또 깨는 그런 방식이 이제 또 발표가 됐습니다. 논문으로요.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 질문이 이제 보안적으로 인비지 스펙보다 클린업 스펙이 더 안전한가요? 일단 캐시에 쓰고 예측이 나오는 시간을 공격자가 최대한 늦춰서 원하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뭐 보안적으로는 뭐 이게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하는 그런 시간 동안 지금 어태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는 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하는 기간 동안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뭔가 캐시에다가 흔적만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이 끝난 다음에 캐시를 액세스를 해가지고 요 캐시에 남아있는 흔적을 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그 디코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클린업 스펙이나 아니면은 그 인비지 스펙이나 그 스페큘레이션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요 스페큘레이션 기간 동안에 캐시가 업데이트 되는 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막는 거기 때문에 뭐 보안적으로는 뭐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을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요 클린업 스펙이나 인비즈 스펙이 적용이 된 CPU는 없어요, 아직. 이거는 이제 연구에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뭐 인텔이나 뭐 AMD나 이런 회사에서 이 방식이 좋네 해가지고 이게 넣어서 이제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언젠가는 늦겠죠. 그렇지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를 클린업 스펙이나 인비지 스펙을 이제 적용하려면은 그 속에 이제 코어를 굉장히 이제 많이 뭐 바꾸다거나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이제 하드웨어를 어 그 설계를 그러니까 고치는 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버그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그냥 바로 이제 적용이 되지는 않죠. 언젠가는 이제 연구를 해서 인텔도 아마 집어넣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다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그 CPU를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에뮬레이션 하는 그런 시뮬레이터들이 있거든요. 예, 그 시뮬레이터를 수정을 해서 요 방식이 이제 동작한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요 스페큘레이션이 딱 결정이 돼서 끝나게 되면은 뭐
클린업 스펙이나 아니면 인비지 스펙이나 다 요 트랜지언트 익스큐션 어택에 대해서 변한 캐시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보안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깨는 또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클린업 스펙 같은 경우에도 그 얘를 뺄 수 있는 공격이 또 이제 그 발표가 되었고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공격은 실제 이제 인텔 CPU나 이제 AMD CPU에 이제를 이용해서 이제 밝혀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도 이런 방식도 깨질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러면은 또 그런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연구자들이 사실은 어택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이것도 이제 연구를 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 어택을 막을 것이냐 이제 그 연구도 이제 합니다. 어택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어택이 이제 동작하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그다음에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야지만이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연구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어택이 이제 밝혀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막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어 뭔가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역시나 이제 이쪽 막는 쪽도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얘는 그 클린업 스펙이 이제 실행됐을 때 이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네, 클린업 스펙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L2 같은 경우 이제 뭐 랜더마이제이션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시크릿 데이터인데 요 시크릿 데이터에서 이제 쭉 내려가는 모습을 넌시큐어한 그런 프로세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노멀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클린업 스펙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딱 막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펙터 B1이에요. 아까 스펙터 B1 같은 경우에는 그 리컴필레이션밖에 없었잖아요. 컴파일 다시 하는 거. 근데 하드웨어적으로도 이렇게 막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 그 퍼포먼스 오버헤드도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젠5라고 이제 그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그 CPU에다가 구현을 하기까지는 진짜 오랜 세월이 남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런 방식도 동작하는구나, 그러니까 막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뭐 스펙터를 막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로 막아야 돼요. 소프트웨어로 막는 거는 너무 그 퍼포먼스 손해가 막심하고 어차피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다라고 해도 다 컴파일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하드웨어적으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보면은 뭐 이런 슬로우 다운이 5.1%, 그러니까 퍼포먼스 드랍이 5.1% 정도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CQ 캐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캐시가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그 트랜지언트 익스큐션 어택, 그래서 스페큘레이션에 의해서 캐시가 변하고 그 다음에 그 캐시에서 캐시 타이밍 사이드 채널을 이용해서 어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요 변하는 캐시를 막을 것이냐, 스페큘레이티브,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 미티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큘레이션을 어떻게 하면은 그 발생하지 않게 하겠느냐에 이제 초점을 뒀다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요 클린업 스펙이나 인비지 스펙은 어떻게 하면 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이 캐시를 변하지 않게 할 것이냐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Secure Cache라고 해가지고 그럼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을 캐시상에서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이냐라는 또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캐시가 시큐어하냐, 어? 예, 사실 그 캐시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타이밍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사이드 채널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캐시는 뭐 시큐어하다라고 예,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시큐어하냐, 뭐 넌 시큐어하냐, 뭐 그거를 저희가 뭐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캐시를 이제 시큐어하게 만들 것이냐, 결국에는 캐시의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읽어내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좀 구별을 드렸죠. 소프트웨어 미티게이션은 스페큘레이티브 프리미티브를 그 문제를 삼아요. 어떻게 하면은 스펙터나 멜트다운이 딱 실행이 되는 그 컨디션을 막을 것이냐. 예, 소프트웨어 미티게이션이 초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소개드렸던 프로세스 아키텍처적으로 그 막을 수 있는 디펜스 방법은 캐시의 상태가 어떻게 하면은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동안 변하지 않게 할 것이냐. 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캐시 자체를 시큐어하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캐시 사이드 채널을 어떻게 하면 무력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캐시라는 건 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타이밍의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타이밍 차이를 어떻게 하면 안 보이게 할 것이냐. 이런 또 연구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큐어 캐시의 그 방식으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파티셔닝, 랜더마이제이션, 그다음에 센서티브 데이터를 약간 그 구별하는 방식 뭐 이렇게 이제 좀 쓸 수가 있겠는데 뭐 얘는 그냥 시큐어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뭔가 그 마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그렇게 이제 좀 특별한 방법을 약간 너무 특별한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캐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는 뭐 파티셔닝, 그다음에 랜더마이제이션 이 방식을 이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는 뭐냐? 캐시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어태커랑 빅팀이 쉐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캐시에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레귤러하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드레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드레스의 어떤 부분은 얘는 인덱스, 얘는 태그, 얘는 블락 옵셋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에 대해서 캐시에 매핑되는 방식은 굉장히 레귤러하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레귤러리티가 왜 문제가 되느냐?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태커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으로 그 뭐 A의 어떤 인덱스를 해가지고 그 어태커가 이제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스펙터에서. 근데 만약 이 인덱스에 따라서 그 결정되는 그 캐시의 위치가 막 섞여 있다라고 하면 어태커는 그걸 또 알아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티셔닝과 랜더마이제이션 방식을 이제 보통 쓸 텐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캐시라는 것이 이제 쉐어드 방식이고 쉐어드 되는 그런 저장 공간이고 그 쉐어드 되는 저장 공간이 서로 어태커랑 빅팀이 레귤러하게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쉐어를 막는 방법이 파티셔닝이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하게 서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를 막는 방법이 랜더마이제이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티셔닝은 역시나 두 개의 그 빅팀과 어태커를 딱 구별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세퍼레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쉐어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랜더마이제이션은 어떻게 하면은 그 캐시 매핑을 랜더마이즈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태커가 알아내기 힘들게 할 것이냐 하는데 이제 문제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랜더마이제이션은 약간 이제 타임이라는 개념이 좀 존재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시큐리티 개념을 했을 때 넌스라는 개념을 하잖아요. 그 또 원스, 넌스란 거. 제가 철자를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뭔가 쭉 이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키를 쓸 때도 OTP가 가장 그 좋은 이그젠플인데 어떤 암호 키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암호 키를 계속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OTP, 원타임 패스워드잖아요. 우리가 이제 랜더마이제이션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그 카이조 같은 경우에는 부트 타임에 그 랜더마이제이션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부팅이 된 다음에 계속 쭉 이어지게 되면은 어태커가 그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커널 위치구나. 다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랜더마이제이션도 사실은 이게 섞어주는 건데 섞어주는 거의 방식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그 넌스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떤 하나의 키로 하나의 방식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시간마다 바꿔주는 그런 방식을 또 써야 됩니다. 왜냐면 픽스드 돼 있으면은 어태커가 언젠가는 알 수가 있어요. 계속 그 분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랜더마이제이션은 뭐 이런 방식을 이제 또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설명을 드렸고 뭐 어쨌든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 예, 클로징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파티셔닝은 뭐 이렇게 스태틱 파티션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 캐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셋도 있고 이제 웨이가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셋을 가지고서 파티셔닝 하기에는 좀 이제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캐시에서는 요 셋 인덱스 그 어드레스가 있으면은 그 셋 인덱스를 가지고서 요 셋에 이제 매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셋을 나누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게 어떤 데는 해당되는 셋으로 이제 이렇게 딱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쓰는 방식은 요 웨이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시큐리티가 이제 어떤 시큐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다룬다고 할 때는 그 시큐한 데이터는 어떤 특정한 웨이만 이제 쓰게 이제 만드는 거고 시큐리티가 이제 로우할 경우에는 뭐 얘는 이제 뭐 다른 웨이만 이제 쓰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세퍼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어떨 거랑 빅팀이 서로 쉐어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니까 이제 그럼 해결은 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뭔가요? 예, 항상 문제는 퍼포먼스입니다. 예, 문제는 그 우리가 그 웨이 숫자를 늘리는 캐시에서 웨이 숫자를 늘리는 거는 그 캐시 미스 레이트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캐시의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한 건데 얘는 웨이를 그냥 리스트릭트 해버린 거예요. 그 한 개를 지워버린 거죠. 두 개로. 결국 그 퍼포먼스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그 우리가 시큐리티 고려할 때는 그 퍼포먼스가 문제가 돼요. 네, 그다음에 이 파티셔닝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캐시 뭐 아이디어가 또 나와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를 좀 덜 희생을 하고 더 파티셔닝 할 것이냐 이런 연구도 뭐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결국 파티셔닝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파티셔닝이에요. 그 파티셔닝을 그럼 어떻게 하면 뭐 조절할 거냐, 뭐 웨이를 몇 개를 이제 어떤 하이 시큐리티 뭐 데이터에 이제 줄 거고 어떤 거는 뭐 로우 시큐리티 데이터에 줄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뭐 연구가 있긴 하지만 또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그 하이 시큐리티 데이터랑 로우 시큐리티 데이터를 분리를 시켜줄 거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방식은 이제 랜더마이제이션 방식인데요. 랜더마이제이션 방식은 역시나 그 이 캐시에서 어드레스가 매핑하는 방식을 랜더마이즈 시켜주는 겁니다. 결국 캐시에서 그 들어가는 방식은 사실 요 인덱스 부분이 이제 인덱스 부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 인덱스 부분은 어떻게 하면 섞어줄 거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뭔가요? 섞어주면은 결국에는 뭐 실제로 캐시에서는 인덱스로 가서 태그 매칭을 해가지고 뭐 데이터가 있네 없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도 섞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캐시라는 거는 퍼포먼스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섞어버려서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면 퍼포먼스는 낮아지겠죠. 뭐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공격을 이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시큐어한 좀 더 시큐어한 그런 캐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 인덱스 되는 이 셋핏을 섞어주는 이제 방식이 이제 RP 캐시라고 이제 부르고요. 요거는 이제 요 퍼뮤테이션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이제 시간마다 이제 좀 섞어주는 겁니다. 그 어쨌든 그래도 이제 어쨌든 타임 프레임 안에서는 똑같은 그런 룰을 쓰기 때문에 예, 뭐 어쨌든 타임 프레임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캐시를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퍼포먼스를 이제 좀 줄일 수 있느냐 뭐 그런 또 퍼포먼스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느냐 그런 연구를 이제 해야 되긴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이 부분을 이제 랜더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 있는 내용들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그 최근 뭐 연구로서 뭐 시저라는 연구도 있는데 얘도 이제 역시나 그 키를 이제 바꿔주면서 어떻게 하면 랜더마이제이션 할 거냐 이런 그런 연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디펜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몇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소프트웨어 미티게이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프로세서 내부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캐시, 시큐어한 캐시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그 디펜스 방식에 대한 연구, 그 디펜스 방식에 대한 어떤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퍼포먼스에서 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왜냐면은 그 전에는 무조건 이제 퍼포먼스를 늘려야 된다. 시큐리티 생각 안 하고요. 보안 생각 안 하고 퍼포먼스 늘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프로세서가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보안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깨닫고 있고요. 또 이제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데이터들이 사실 퍼스널 컴퓨터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실 툭 까놓고 말해서 뭐 많은 지금 저희 데이터들이 지금 클라우드로 가 있잖아요. 예, 사실은 퍼블릭하게 데이터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것은 굉장히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인데 뭐 프라이빗 키가 될 수도 있고 암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뭐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런 우리 이제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 다 지금 클라우드에 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우리가 뭐 앱에서 쓰는 뭐 암호 이런 것들도 어느 경우에 뭐 클라우드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사실은 데이터가 막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지금은 그 컴퓨터라는 게 이제 세퍼레이션
그러니까는 뭐 단절된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많은 경우에 데이터까지 클라우드로 가 있잖아요. 그 클라우드에서 얘를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또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안이 지금 굉장히 이제 핫한 그런 이슈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모바일 시대,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시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유출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뭐 많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문제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제일 보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사람이고요. 예, 두 번째는 뭐 많은 경우에 소프트웨어고, 세 번째가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문제는 하드웨어가 제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이제 시큐어 해야지만이 그 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또 시큐어하게 돌 수 있고 뭐 사람은 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예, 그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사는 겁니다. 아, 뭐 좋은 질문 하셨는데 양자 컴퓨터 기술이 하드웨어 보안 쪽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까지는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하드웨어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많은 경우에 이제 구조적 제가 계속 말을 하는 것이 구조적 취약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드웨어 보안 쪽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 무슨 양자 암호화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암호화를 했을 때 그 암호를 풀려고 하는 또 이제 공격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격 방식이 있을 텐데 사실은 암호를 이제 풀려면은 뭐 브루트 포스 방식으로 막 다 넣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워낙 이제 그 무식한 방식이기 때문에 잘 안 될 거고 근데 어쨌든 그 컴퓨테이션이 필요해요. 예, 그 컴퓨테이션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계속 이제 뭔가 계속 그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집어넣어 보고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 기술, 보통 양자 암호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암호를 풀기 어렵도록 그 양자 뭐 컴퓨팅 뭐 기술을 통해서 그 좀 더 이제 빠르게 계산해서 뭐 암호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의 뭐 많이 쓰는 뭐 RSA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풀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 계속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은 풀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자 뭐 기술을 써서 이제 뭐 암호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풀기 어렵다. 예, 이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보안 쪽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없지 않을까. 하드웨어 보안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유출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암호화다, 그야 복호화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크립토그래피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암호화, 복호화 이런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그 데이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접근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어떻게 또 접근해서 갖고 올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보안과는 다른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다음 시간이 저희 시험이기 때문에 좀뭐 외부의 문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배운 내용들 사실은 뭐 아마 배우시는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왜냐면은 컴퓨터 구조에 대한 내용,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있었고 또 하드웨어 구조에 대한 내용에서도 그냥 간단한 하드웨어 구조가 아닌 뭐 아웃 오브 더 프로세싱이나 스페큘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구조 쪽을 또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설명한 내용도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뭐 외국의 이제 테크 사이트라든지 그게 뭐 그냥 전문가들을 위한 사이트는 아니거든요. 테크 사이트 가보면은 뭐 스펙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하드웨어의 뭐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이 어떻게 뭐 스펙터에 의해서 이용이 되는지, 멜트다운은 뭔지 이게 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또 그냥 무작정 뭐 패치만 사용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아 얘는 왜 문제가 되는지 그걸 좀 알아두면은 또 이제 도움이 될 거다.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뭐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하드웨어를 떠나서 뭐 많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만 하면은 우리가 더 편하고 또 골치도 별로 안 아프고 그냥 우리 이렇게 타자만 치면 되잖아요, 사실. 예, 그렇긴 하지만 그 컴퓨터라는 것, 사실 컴퓨터를 공부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하드웨어를 알아가는 뭐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순히 코딩만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코딩 학원 가서 해도 충분한데 학교에서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이런 뭐 시스템이나 하드웨어적인 요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또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 저희 뭐 이런 내용으로 예, 좀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예, 그래서 왜 왜 중요하냐는 뭐 또 설명을 드렸고요. 예, 컴퓨터가 많이 사용되고 클라우드다 모바일이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이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뭐 코로나 처음에 심해서 예, 사실 제 딸이 이 사진 보면 되게 싫어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 학교 생활 다 망쳤다고 싫어하는데 예, 지금은 많이 이제 또 나아져 가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 2020년부터 이제 썼는데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오래 이제 지속된 것 같아서 결국에는 저도 이제 거의 이제 5학기를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고요. 예, 그래서 뭐 처음엔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하면서 뭐 장점도 있고 뭐 그렇긴 했지만 뭐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렇긴 했지만은 워낙 또 일방적인 또 수업이 되는 것 같고 또 인터랙션도 없어서 좀 뭐 아쉽긴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뭐 다음 학기나 이제 내년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예, 좀 변이는 일어나지 말아야겠죠. 코로나 변이요. 아, 예, 좀 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말고사는 뭐 제가 그 블랙보드에 올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요. 뭐 중간고사를 한번 보셨으니까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락다운 브라우저 설치하는 거나 아니면 줌 사용하는 거나 그렇게 뭐 프로토콜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는 뭐 그 동일한 그 프로토콜을 써서 진행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답은 블랙보드에 이제 쳐 넣으시면 되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뭐 저희 기말이 있긴 했지만 뭐 미리 뭐 클로징 뭐 하고 뭐 기말고사 때는 아마 또 시험 보시고 그냥 나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이제 좀 인사드리려고 클로징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뭐 이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